잠시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지금 이 시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장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안으로 바로 향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2시부터 이어질 1심 선고를 위해서 출석하는 장면이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의 호송차를 이용하지 않고 앞서서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있으면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지금 입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안 검색 때 법원 내부의 모습이죠. 보안 검색 때도 통과를 해서 법정 안으로 이제 출석을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저 보안 검색 때를 바로 통과하면 오늘 재판을 받는 417호 법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저기 위치를 보면은 재판정들이 모여 있는 그 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저 보안 검색들을 통과를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이제 해당 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층에서도 이제 정해져 있는 이 법정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모습이 이제 조금 전에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외투 내부에는 정장 차림인 것으로 보입니다. 넥타이도 착용을 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제 1심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고는 지난번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이렇게 형사재판을 받는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만큼 국민의 좀 알 권리를 참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요. 그 자체로서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16일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긴 했지만요. 네. 내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선고되는 첫 판례이기도 합니다. 첫 선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417호 대법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섰던 곳입니다. 저희가 그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제 생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에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그 장면을 저희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 약 15분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보통 이 시간 정도에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선고 시각보다는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호명이 되면은 이제 선고를 듣기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선고 시각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출석을 해놓는 것은 다른 사건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수준의 대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앞에 선고하는 사건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시간이 되면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재판정에서 호명을 하면은 이제 피고인석으로 서서 재판을 청취하게 되는 선고를 청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
이제 재판장에 들어온 이후에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대기를 하다가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거 2시 사건이기 때문에 앞 사건이 없을 거라서 아마 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재판부가 이제 입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두 이제 다 같이 이제 서서 이 재판부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사건 명과 그다음에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먼저 그냥 바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법률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 네. 또 기소된 죄가 6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 사실별로 이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시할 것 같고요.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검토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형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반대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지난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좀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잖아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따져봤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사실 한 전 총리의 지금 기소된 혐의는요. 크게 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그다음에 작성, 그다음에 위증죄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혐의는 아무래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 설시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조이든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가 뭐 인정이 되든 어쨌거나 현재는 내란죄가 성립을 했는지 여부가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는지 뭐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폭동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과연 방조인지 주요 임무 종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한 3,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주문을 읽게 될 텐데 앞서 특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특검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오늘 곧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의 형사 사건들 그리고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1심에서 곧바로 이제 법정 구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그런 형으로 인해서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그런 다수 사건들의 경우 결국 이제 실형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이 이어지게 마련인데 사실 오늘 재판의 결과는 일단 결과 역시도 지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예.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그리고 이렇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해온 사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는 그런 고의성이라든가 목적, 행위 등을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민감성 등을 봤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오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향후에 피고인의 그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 외부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차이를 둬서 실형을 선고는 하지만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도록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일단 실형이 선고된 점을 집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의 중대성 또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법강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하에 실형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을 또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유무죄 판단 역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속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정 입정도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7분 뒤면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진행되는 모습 저희도 화면 들어오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이 쟁점들, 혐의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인데 이 혐의가 적용된 이유부터 먼저 따져볼까요? 네, 일단 뭐 특검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특검은요, 이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일련의 행위가 이 내란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국무총리로서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을 막아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막지 않았다. 그리고 막지 않아서 이제 방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종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논의를 했다라든지 또 이 사후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고 했던 행위가 이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초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이 공판 과정에서 지금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를 했습니다. 승인을 한 건데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봤을 때 아마 공소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의 사실관계들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죄명은 방조이지만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수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당시에 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부적합한 것을 알고 이를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작위로 일단 방점을 찍고 방조, 그러니까 도왔다라는 수준으로 혐의를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뭐 공소장이라든가 혹은 이 특검의 주장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도왔다라고 평가를 해야 할지 혹은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고 봐야 될지 사실 판단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다가 이 선택적으로 병합, 그러니까 현재 적혀 있는 공소장에는 방조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도 포섭을 시켜서 재판부가 양쪽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특검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만약 이제 내란 관련 그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와줬다라는 수준의 방조일지 혹은 중요한 임무까지도 수행을 했다라는 중요 임무 종사죄까지 인정을 할지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 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선고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틀린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기소된 죄의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크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이하게 했다 이런 사실관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방조로 볼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좀 더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주요 임무 종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사실관계를 심리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주요 임무 종사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형법상으로는 사실은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소한 범죄보다 조금 더 가벼운 형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방조죄보다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가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없었다라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나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방조죄밖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한 2분여 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정 내부의 모습을 저희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면 선고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텐데 앞서 재판 진행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오늘 선고를 맡게 될 이진관 재판장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이제 입정한 후에 착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한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또 추궁하는 모습도 앞서 보였었습니다.
작심질책했던 재판장의 모습, 좀 오늘 선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어떤 식으로 소송 지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거나 혹은 질책을 하는지, 이걸 보고 향후에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나아가서는 양형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할지 상당히 좀 이 부분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봤기 때문에, 말씀 중에 이 시각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부가 입정하는 모습 저희로부터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면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입정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모습 나오고 있네요. 재판부가 입정하고 착석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